65세 카를로 안첼로티는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차분하고 존경받는 감독 중 한 명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여러 차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감독이자 최정상급 선수단을 다루는 데 능한 지도자이며 터치라인에서의 우아함을 상징하는 인물인 안첼로티는 언제나 범접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중한 미소와 절제된 말투 뒤에는 비공개 회의, 깨진 약속, 그리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내려진 결정들이 존재했다.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카를로 안첼로티는 자신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5명의 경영진을 공개한다. 이 결정은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카를로 안첼로티는 대립을 피하며 논란 대신 침묵을, 복수 대신 존엄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압박과 집중적인 검증 속에서 치른 시즌이 끝난 뒤 진행된 최근의 장시간 인터뷰에서 과거는 다시 떠올랐다. 성공이 오래된 상처를 지워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잠시 멈춰서서 목소리를 낮춘 뒤 이렇게 답했다. 어떤 것들은 트로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와 가까운 이들에 따르면 이는 안첼로티가 신뢰가 무너지고 충성이 시험받았던 순간들을 다시 마주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 뒤에 찾아온 것은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이었다. 5명의 경영진, 5가지 결정, 결코 아물지 않은 5개의 상처.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커리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한다. 번호 5.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번호 5은 카를로 안첼로티가 지금까지 드러내도록 허락한 이름 가운데 가장 명확한 인물이다. 바로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다. 안첼로티가 나폴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야망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프로젝트에 합류한다고 믿었다. 공개적으로 회장은 그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권력의 균형이 거의 즉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라커룸과 가까운 인물들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들은 점점 감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훈련 일정은 의문을 제기받았고 권위는 희석되었으며 서로 상반된 메시지들이 안첼로티를 건너뛰어 위에서 선수들에게 전달되었다. 긴장은 내부 위기 상황에서 정점에 달했는데 그때 회장은 감독과 거리를 두면서 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 순간에 안첼로티는 훗날 회상했다. 나는 내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관계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든 것은 해임 그 자체가 아니라 신뢰가 서서히 잠식되어간 과정이었다.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었고 약속은 조건부처럼 느껴졌으며 책임은 흐려졌다. 리더십은 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 감독에게 이것은 근본적인 위반이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안첼로티는 나폴리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와 가까운 이들은 이 장면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고 말한다. 권위가 조용히 약화될 때 존중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번호 4. 로만 아브라모비치. 로만 아브라모비치. 번호 4는 유럽 축구에서 권력과 조급함의 시대를 규정한 이름이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카를로 안첼로티가 첼시에 부임했을 때 그는 요구받은 모든 것을 해냈다. 트로피, 라커룸 장악력, 그리고 질서를 회복시킨 차분한 권위였다. 공개적으로 구단주는 그의 프로페셔널함과 성과를 칭찬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기대치가 매주 달라지고 있었다. 구단과 가까웠던 이들에 따르면 성공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주요 타이틀을 거머쥔 이후에도 안첼로티는 신뢰가 조건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언제든 한 번의 부진한 흐름이면 무너질 수 있는 신뢰였다. 전략적 결정들은 그를 배제한 채 논의되었고
이적 우선순위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안첼로티는 훗날 회상했다. 하지만 그 지지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에게 가장 오래 남은 순간은 패배 이후가 아니라 승리 이후에 찾아왔다. 짧은 회의, 몇 마디 말,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이 내려졌다. 빠르고 단호하며 대화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 비난도 대립도 없었다. 그저 냉정한 결론뿐이었다. 안첼로티에게 이 관계는 그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현대 축구의 현실을 상징했다. 충성이 조급함으로 대체될 때 성공조차도 얼마나 쉽게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었다. 승리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번호 3, 플로렌티노 페레스. 번호 세 번째는 세계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에서 일하는 것은 그 어떤 자리와도 같지 않으며 안첼로티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성공은 필수이며 역사는 무겁고 인내는 드물다. 첫 번째 임기 동안 안첼로티는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이뤄냈다. 수많은 스타들로 구성된 팀에서 전술적 균형을 잡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10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그러나 승리조차도 안정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비공개적으로는 압박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상황을 잘 아는 이들에 따르면 장기적인 계획은 단기적인 기대와 정치적 계산에 가려졌다. 선수단에 관한 결정들은 감독의 머리 위에서 논의되었다. 미래에 대해서는 늘 모호한 표현만 오갔을 뿐 명확하게 정의된 적은 없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찾아왔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시즌이 끝난 뒤 안첼로티는 대화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은 끝내 오지 않았다. 결정은 빠르고 전문적이며 최종적이었다. 마드리드에서는 안첼로티는 훗날 회상했다. 이기고 있을 때조차 매일 평가를 받는다. 이 상처가 오래 남은 이유는 대비 때문이었다. 역사적인 성공 뒤에 이어진 갑작스러운 결별. 안첼로티에게 이것은 섬뜩한 질문을 남겼다. 영광조차 시간을 사지 못한다면 축구의 최정점에서 충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버노티, 아드리아노 갈리아니. 번호 두 번째는 카를로 안첼로티가 한때 가족처럼 여겼던 인물이다. 아드리아노 갈리아니. AC 밀란에서 함께한 세월은 트로피와 공동의 싸움, 그리고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상호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갈리아니는 공개적으로 감독을 옹호했고 비공개적으로는 당열을 이야기하던 경영진이었다. 오랫동안 안첼로티는 그 유대가 깨질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구단이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우선순위는 바뀌었다. 재정적 현실은 더 엄격해졌고 장기 계획은 단기적 타협으로 대체되었다. 상황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안첼로티는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영입은 멈췄고 보강에 대한 약속은 미뤄지다가 조용히 철회되었다. 다음 여름에 해결하겠다는 말은 익숙한 문구가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단 한 번의 말다툼이 아니라 점진적인 자각이었다. 중요한 순간마다 지지는 조건부가 되었고 옹호는 침묵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결정이라기보다 버림받음에 가까웠다. 가장 아팠던 것은 안첼로티는 훗날 인정했다.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신뢰를 잃은 것이었다.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충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이 상처는 깊게 남았다. 역사와 성공이 더 이상 관계를 지켜주지 못할 때 과연
무엇이 남는가? 번호 7 카르라인츠 룸메니게, 칼하인스 룸메니게. 번호 하나는 카를로 안첼로티의 기억 속에서 문화적 오해와 침묵 속의 판단을 상징하는 경영진이다. 카르라인츠 룸메니게. 안첼로티가 뮌헨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규율과 구조로 유명한 클럽에서 자신의 경험과 차분한 권위가 존중받을 것이라 믿었다. 공개적으로 구단 수뇌부는 조화와 연속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의심이 거의 즉시 고개를 들었다. 라커룸과 가까웠던 이들에 따르면 안첼로티의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은 위로부터의 기대와 충돌했다. 훈련 방식은 세밀하게 검토되었고 권위는 간접적으로 의문을 제기받았다. 결과는 경기장 위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시각을 통해서도 분석되었다. 바이에른에서는 안첼로티는 훗날 회상했다. 선수들에게 말하는 방식까지도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 된다. 전환점은 고통스러운 유럽 대항전 패배 이후 찾아왔다. 공개적으로는 책임이 분산되었지만 내부 대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결정은 가속화되었고 며칠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빠르고 단호하며 최종적인 결정이었다. 안첼로티에게 이 에피소드가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해임 그 자체가 아니라 보호의 부재였다. 위기의 순간에 리더십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 감독에게 이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울렸다. 철학이 신뢰를 압도할 때 과연 어떤 관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5명의 경영진의 이름을 언급한 뒤에도 카를로 안첼로티는 분노의 참모습이 아니다. 그는 단호해 보인다. 시간과 트로피, 그리고 거리는 감정을 누그러뜨렸지만 기억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각각의 이름은 신뢰가 무너지고 권위가 보호받지 못했던 한순간을 상징한다. 안첼로티에게 용서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에 관한 문제다. 축구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그는 한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불이 꺼졌을 때 누가 당신 곁에 남는지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커리어가 계속해서 시대를 정의해가는 가운데 하나의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정중한 미소와 공식 발표 뒤에 묻힌 비슷한 이야기들은 아직 얼마나 더 남아있으며 그것들은 말해질 용기를 언제 얻게 될까?